안녕하세요.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실 전후 사진은요, 어린 여성의 쌍꺼풀 수술입니다. 우리 보통 비절개,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건 매몰과 같죠? 보통은 이런 식으로 눈꺼풀이 있으면 속눈썹이 있고요. 이렇게 절개하지 않고 구멍만을 내서 실로 라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절개나 매몰이나 이 안에 대부분의 수술의 경우에 녹는 실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흔하진 않고요. 대부분 녹지 않는 실을 사용해서 라인을 잡는 힘을 제공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막연하게 쌍꺼풀을 만든다면 의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이 안에 실들이 들어있게 됩니다. 매몰이란 말 자체의 어원이요, 실을 매몰시킨다는 말입니다. 절개법이라는 건 절개해서 실을 매몰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개를 해서 다른 조작을 하고 역시 실을 매몰시키고요. 그 실은 나중에 이제 실 주변에 유착등이 일어나서 견고해지기까지 힘을 유지하고 있으면 쌍꺼풀이 잘 유지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실의 장력을 잃게 돼서요, 실은 많이 무의미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쌍꺼풀을 만드는 근간의 힘이 됩니다. 이 실은 의료용 실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가끔 다래끼처럼 봉인낭종이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수술하신 병원에서 제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비절개나 매몰 이런 말들이 상품화된 명으로 자연유착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자연유착이란 말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약간 좀 더 있어 보인다고 할까요?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자연유착법이 선생님에 따라서 약간 부분절개를 자연유착으로 설명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대다수는 매몰법을 자연유착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매몰법, 흔히 말하는 자연유착으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을 일주일째 모습이고 약간 부기한 멍이 있는데요. 수술 전에 약간 무심한 눈, 째진 눈, 우리나라에서 많죠. 그러니까 두툼하면서 늘어지고 약간은 무심한 눈, 그러니까 좀 날카롭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또 그것도 하나의 매력입니다. 반드시 쌍꺼풀 수술을 할 이유는 없고요. 본인의 얼굴 전체를 비교했을 때 이러한 째진 눈이 매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이너스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 화장에도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요인이거나 또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 쌍꺼풀을 하는 것입니다. 쌍꺼풀을 가끔 환자분들이 오셔서 전 쌍꺼풀을 해야 되는 눈인가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눈은 없습니다. 환자분의 인상이라든지 그런 모든 걸 종합해서 환자분께서 필요하신 경우에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쌍꺼풀 수술했을 때의 장점은 인상이 부드러워지고 좀 여성스러워지고 눈을 뜨기 편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다 그렇진 않지만 또 속눈썹이 약간 올라오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속눈썹 찔림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급부로는 안구가 건조해질 수 있고 또 부기가 있을 수 있고 뭐 눈매교정 같은 걸 같이 했을 때 토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불편함, 당김, 조임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드물지만 또 뮬러 자극 증상 같은 게 눈매교정을 했을 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좋은 점과 나쁜 점 양면이 있습니다. 항상 환자분들은 너무 미용실 가서 머리 하듯이 쌍꺼풀 수술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거는 의료입니다. 수술적인 행위고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쁜 점이. 근데 그때 어느 게 득실이 크느냐를 항상 비교를 합니다. 대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 여성의 경우에는 비절개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절개를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 절개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그런데 그 득실을 따져서 비절개는 사실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손상이 거의 안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 부모님이 주신 그런 어떤 구조물을 파기하지 않는 선에서 젊어서는 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이가 들고 노화가 돼서 좀 많이 처지고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 그때도 득실을 따져야죠. 이거를 피부를 절제하고 뭔가를 조작을 많이 했을 때 환자분에게 어떠한 반대급부가 더 생길 확률이 많은지 적은지 그런 거를 판단해야 되겠죠. 재수술의 경우에는 좀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재수술은 거의 대부분 절개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재수술의 경우에는 일단 망가져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구조 회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조 회복이 되면 의사도 행복한 일이고요. 완전히 된다면 환자도 행복한 일이겠죠.
어느 의사도 환자분이 잘못되길 바라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재수술의 경우에는 구조회복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또 재수술을 하는 이유는 구조가 망가졌기 때문이겠죠. 물론 미용적으로 좀 짝짝이라든지 그런 건 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구조가 망가졌는데 재수술을 해서 어느 정도 복원을 했을 때 그러한 부작용은 문제들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도 100% 장담을 할 수가 없고 확률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분들은 의사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한계가 있는 상황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술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요. 사실 환자분이 선택하기가 어렵죠. 네, 재수술 자체를 할지 말지를 신중하게 선택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재수술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반대급부에 대해서 의사에게도 많이 물어보시고요. 사실 상담을 할 때 보면 환자분이 오셔서 긴장한 나머지 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될 거를 다 못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적어 오셔서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또 환자분께서 뭘 물어볼지 좀 고민을 하고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모든 면이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는 것처럼 재수술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두운 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선택을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형수술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수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술 자체를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득실을 따지는 게 항상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